할아버지, 장난도 정도껏 해야죠. 젊은 변호사의 비웃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허가 있다고요? 그럼 저는 대법원장이네요. 옆에 있던 비서도 낄낄거렸어요. 저는 그 순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40년 된 낡은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가방 안에는 연간 1,800억 원의 로열티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제 이름은 장인수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래요. 그날 아침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제 성격을 잘 알아요. 검소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요. 여보, 오늘 어디 가세요? 법률사무소 좀 다녀올게요. 계약서 검토 받아야 해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요. 지하철이 편해요. 저는 40년 된 낡은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 모서리는 해져서 가죽이 벗겨졌고 손잡이는 몇 년 전에 끊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아내는 그때마다 새 가방 사라고 하지만 저는 이 가방이 좋아요. 이 가방 안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개발한 친환경 정수 필터 특허 계약서요. 전 세계 정수기 회사들이 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삼성, LG, 코웨이, 미국, 일본, 유럽까지. 연간 로열티 수입이 1,8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드러내고 다니지 않아요. 지하철 3호선은 출근 시간이라 붐볐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들 피곤하니까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무릎이 조금 뻐근해졌지만 참을 만했어요. 다음은 압구정역입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30분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세안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있는 15층짜리 빌딩이었어요.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 한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9층 세안법률사무소 가려고요. 아, 네, 저쪽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경비원분은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버튼까지 눌러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분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9층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로비는 넓고 깨끗했어요.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는 유명한 그림도 걸려 있었고요. 접수대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명찰을 보니 한예린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그분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저기, 실례합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미소도 없었고요. 10시에 상담 예약한 장인수입니다. 잠깐만요. 예린 씨는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군요. 아, 그때 알았어요. 제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낡은 서류 가방, 시장에서 산헌 양복, 깨진 안경테.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예린 씨는 대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예린 씨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여기 유료 상담이에요. 상담료 30만 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 있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돈이 없어 보였나 봐요. 네,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분이 앉아 계셨어요. 명품 정장에 명품 시계,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벽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렸고요. 젊은 변호사분은 저를 쳐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지적재산권 관리 계약서를 검토받고 싶어서요. 순간 그분이 피식 웃으셨어요. 지적재산권이요?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라는 호칭. 하지만 이번엔 비웃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친환경 정수 필터 특허를 갖고 있어서요. 정수 필터. 변호사는 비아냥대듯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장난치는 곳 아니에요. 특허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개발한 기술이에요. 30년 전에요? 젊은 변호사분. 명찰을 보니 임지훈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예린 씨, 이분 좀 보세요. 예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왜요? 이 할아버지가 특허 있다고 하시는데요. 정말요? 두 사람이 저를 쳐다보며 비웃더군요. 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려고요. 안에는 전 세계 정수기 회사들과 맺은 로열티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연간 1,800억 원. 하지만 그때였어요. 됐어요. 남자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저희 중요한 손님 오셔야 돼요. 특허가 정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장난도 정도껏 해야죠. 할아버지, 나가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우리 사무소 품격 떨어져요. 젊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예린 씨가 따라 나와서 현관문까지 안내했어요. 아니, 쫓아낸 거죠. 할아버지, 다음부턴 동사무소 무료 상담 이용하세요. 여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이 떨렸고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에서 아까 그 경비원분이 저를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벌써 끝나셨어요? 아니요, 상담은 못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경비원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장인수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그런데 세한법률사무소 계약 해지하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네. 갑자기 왜요? 30년이나 거래하신 곳인데요.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해지 통보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끝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이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좋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나 봐.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세안법률사무소를 나온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시각 사무소 안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린 씨, 커피 한 잔만요. 지훈 변호사가 편하게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린 씨는 커피를 타러 갔어요. 그리고 지훈 변호사 옆에 앉았죠. 아까 그 할아버지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예린 씨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맞아. 특허가 있대. 정수 필터래. 정수 필터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아니, 그냥 물 거르는 거잖아. 두 사람은 크게 웃었어요. 제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상진의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세안법률사무소입니다. 상진아, 나야. 김성훈이야. 김성훈. 상진 대표의 법대 선배이자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였어요. 아, 성훈이 형.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지? 그런데 말이야. 너네 사무소 장인수 회장님이랑 계약 해지했다며? 순간 상진 대표의 손이 멈췄어요. 네. 장인수 회장님이요? 응. 방금 우리 사무소로 연락 오셨어. 30년 거래하던 곳이랑 계약 끊고 우리 쪽으로 옮기신다고. 상진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형, 뭐, 너 모르고 있었어? 상진 대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이에요? 너네 사무소가 그분 특허 관리 계약서 검토 다 해왔잖아. 연간 법률 자문료만 5억 원 받잖아. 상진 대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형, 나 먼저 끊을게. 상진 대표는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왔어요. 예린 씨! 임 변호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예린 씨와 소파에 앉아있던 지훈 변호사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네, 대표님. 오늘 오전 10시 예약 손님. 장인수라는 분 오셨어? 예린 씨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오셨는데. 그냥 보냈어요. 뭐라고? 상진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장난치는 것 같아서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 예린 씨와 지훈 변호사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장인수 회장님이야. 우리 사무소 최대 고객.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연간 법률 자문료 5억 원 내시는 분이고 친환경 정수 필터 특허로 1년에 1,800억 원 버시는 분이야. 1,800억이요? 지훈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30년간 우리 사무소랑 계약하셨는데 한 번도 직접 오신 적이 없었어. 항상 전화나 대리인이 왔었거든. 그런데 오늘이 30년 만에 처음 오신 거야. 상진 대표는 머리를 감쌌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데? 예린 씨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희가 몰라서 옷도 너무 허름하고 옷이 뭐가 중요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봤어? 그분이 지금 계약 해지하셨어. 우리 사무소 끝났어. 상진 대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장인수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이메일이 왔어요. 세안법률사무소 귀중 30년간의 거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기 사무소에서 겪은 일로 인해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자로 모든 계약을 해지합니다. 장인수 드림. 끝났어.
그날 저녁 6시 상진 대표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해고 통보서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대표님, 제발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복도에서 예린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왜 그랬을까?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법률사무소는 어땠어요? 계약 해지했어요. 왜요? 30년이나 거래했는데. 그냥 사람을 바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 친구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아침,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 지훈 씨가 6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대요. 출근했습니다. 작은 법률사무소였어요. 책상 위에는 복사할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내가 서울대 로스쿨을 나와서 복사 업무를. 점심시간. 지훈 씨는 편의점 김밥을 꺼냈어요. 3,000원짜리. 예전엔 점심에 2만 원씩 쓰며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같은 시각 영등포구 작은 회사. 예린 씨가 복사기 앞에 서 있었어요. 예린 씨, 커피 좀 타와요. 네. 퇴근 후 지훈 씨는 신림동 원룸에 도착했어요. 5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서랍을 열었어요. 명품 시계가 있었습니다. 400만 원 주고 산 롤렉스. 이것도 팔아야 하나? 다음 주 월세가 밀렸거든요. 예린 씨는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어요. 3평도 안 되는 방. 화장실은 공용. 거울을 봤어요. 메이크업도 안 한 얼굴.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친구들 게시물이 보였죠. 오늘 청담동 맛집. 예린 씨는 앱을 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 떨어졌어요. 누수였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시장에 갔다가 분식집에 들렀어요. 구석자리에 앉으려는데 옆 테이블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임지훈 씨와 한혜린 씨였어요.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표정. 저는 모른 척하고 앉았습니다. 예린 씨, 우리 진짜 바보였지? 왜 그랬을까? 매일 후회해요. 장인수 회장님, 우리가 제대로 모셨으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내요? 난 작은 사무소 다녀. 월급도 절반으로 줄었어. 저는 고시원 살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도 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명품 시계를 중고 거래 앱에 올렸어요. 롤렉스 시계 팝니다. 금매 200만 원. 30분 뒤 메시지가 왔습니다. 구매하고 싶어요. 지훈 씨는 눈물이 났어요. 예린 씨도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샤넬 가방 팝니다. 금매. 올리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토요일 저녁, 아내가 감기에 걸려 약을 사러 나갔다가 편의점에 들렀어요.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임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꿀유자차를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3,500원입니다. 지훈 씨의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건네고 나가려는데, 회장님,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3개월째입니다. 낮에는 작은 사무소에서, 밤에는 여기서.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자존심이 상한 듯한 표정도 섞여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구나. 그때 일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네. 매일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을 무시한 거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요. 여전히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어요. 지훈 씨, 아직도 억울하시죠? 네. 아닌데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지훈 씨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억울했어요. 첫 번째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실수 한 번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게 처음엔 회장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3개월 만에 완전히 깨달음을 얻나요? 억울한 건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뭘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저는 뭘 배워야 하나요? 그건 제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스스로 찾아야죠. 손님이 들어왔어요. 지훈 씨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왔어요. 아직 멀었구나. 하지만 시작은 했어. 일주일 후 백화점에서 아내 생일 선물을 사러 갔어요. 가방 매장에 한혜린 씨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방 좀 보러 왔어요. 아내 생일 선물이에요. 예린 씨는 어색하게 안내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포장을 하는 동안 제가 물었어요. 예린 씨,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2달 됐어요. 예린 씨, 저 좀 보세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고시원에서 살아요. 매일 울고,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금 이 일 부끄러워요? 네. 너무 부끄러워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백화점 판매직을. 예린 씨, 이 일이 왜 부끄러워요? 판매직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예린 씨는 아직도 직업을 차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면 존중받아요.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면 추락해요. 계산을 하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두 친구 모두 아직 멀었구나. 하지만 괜찮아. 천천히 변하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8월 초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저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세안법률사무소가 있던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280억 원에. 그리고 1층에 새로운 법률센터를 열기로 했죠. 장인법률센터라는 이름으로요. 센터장을 만났어요. 제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이 있어요. 면접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이라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실력으로 해주세요. 제 추천이라고 봐주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예린 씨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지훈 씨, 장인수입니다. 회장님?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로 법률센터를 여는데 변호사를 모집해요. 면접 보시겠어요? 정말이세요? 네. 하지만 실력으로 합격해야 해요. 제가 추천했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린 씨에게도 같은 연락을 했습니다. 센터 운영 담당자를 뽑아요. 면접 보시겠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린 씨는 울고 있었어요. 2주 후 면접 날이었어요. 저는 면접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에게 모든 걸 맡겼죠. 그날 저녁
센터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두 분 다 합격입니다. 실력이 괜찮았나요? 네. 특히 임지훈 변호사님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게 느껴졌어요. 한혜린 씨는 면접 때 정말 겸손하셨어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3개월 후 장인법률센터 개소식 날이었어요. 저는 센터에 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하고 밝았어요. 접수대에 예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였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옷에 구부정한 허리. 예린 씨는 급히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천천히 오세요. 팔을 잡아드리며 의자까지 안내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여기 앉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예린 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지훈 씨가 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0대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고맙소, 변호사님. 천천히 가세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층 로비 경비실에는 이정민 씨가 계셨어요. 예전에 친절했던 그 경비원분이요. 제가 경비팀장으로 모셨죠. 회장님, 어서 오세요. 정민 씨, 잘 지내시죠? 네, 덕분입니다. 저는 센터를 한 바퀴 둘러봤어요. 모두가 열심히 그리고 따뜻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지훈 씨와 예린 씨가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수고했어. 너도. 오늘 할머니 상담 어땠어? 좋았어. 정말 보람 있더라. 나도. 이제 일이 즐거워.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예전의 교만함과 속물근성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8월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들어가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고마워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쉽지 않았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 변할 수 있더군요. 집에 도착했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고생했어요. 센터는 잘 돌아가요? 네,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낡은 옷을 입었든 비싼 옷을 입었든 늙었든 젊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고 변하려고 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는 옵니다. 저도 배웠어요.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저녁 식사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 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감사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인수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변하느냐겠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